AI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의 관심은 대부분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가에서는 의외의 기업 하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IBM입니다. 젊은 투자자들에게 IBM은 다소 낯선 기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BM은 단순한 IT 기업이 아닙니다. 컴퓨터 산업의 역사 자체를 만든 기업 중 하나입니다. 무려 1911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이죠. 한때는 전 세계 IT 산업을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부터 기업용 서버,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소프트웨어까지 IBM이 없는 기업 전산 환경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PC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성장했고 인터넷 시대에는 구글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대에는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IBM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IBM은 끝난 거 아닌가? 너무 오래된 기업 아닌가? AI 시대와는 거리가 먼 회사 아닌가? 그런데 최근 IBM 주가는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는 IBM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IBM의 역사, CEO 아빈드 크리슈나, 최근 실적, AI 전략, 양자 컴퓨터, 배당,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망까지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IBM의 정식 명칭은 인터내셔널 비즈너스 머신즈 코퍼레이션입니다. 현재 본사는 미국 뉴욕주 아몬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BM은 흔히 빅블루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IBM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기업이라서가 아닙니다. IT 산업의 중요한 혁신 상당수가 IBM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드디스크, 메인프레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ATM 네트워크, AI 연구, 양자 컴퓨터, 이 모든 분야에서 IBM은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IBM 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까지 IBM 연구진이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는 여러 명에 달합니다. 또한 IBM은 미국 기업 가운데 특허 출원수에서도 오랫동안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IBM은 과거와 현재가 매우 다른 회사입니다. 예전 IBM은 하드웨어 기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IBM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컨설팅, AI,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팅 중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IBM 사업은 크게 소프트웨어, 컨설팅, 인프라, 파이낸싱 4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특히 레드햇과 왓슨엑스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IBM CEO는 아빈드 크리슈나입니다. IBM 역사상 가장 중요한 CEO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 엔지니어인 그는 1990년 IBM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30년 이상 IBM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기술 부문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AI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가 CEO로 취임한 시기는 2020년입니다. 당시 IBM은 성장 정체와 사업 구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빈드 크리슈나는 취임 후 매우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약 340억 달러 규모로 레드햇을 인수한 전략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IBM이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한 가장 큰 이유로 아빈드 크리슈나의 전략을 꼽습니다. 특히 그는 AI가 단순 챗봇 경쟁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열풍이 시작되면서 그의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IBM은 2026년 초 기준 생성형 AI 관련 사업 규모가 12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즉 IBM은 소비자용 AI 경쟁보다는 기업용 AI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IBM 투자 스토리의 핵심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최근 3년 실적, 매출과 순이익, 배당, 그리고 IBM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이유를 숫자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사실 IBM은 오랫동안 투자자들에게 다소 애매한 기업이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지는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체된 기업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열리면서 IBM의 기업용 AI 전략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실제 숫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IBM 시가총액은 약 2,700억 달러 수준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370조 원 안팎입니다. 한때 IBM은 미국 대표 IT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초대형 기술 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최근 IBM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AI 성장성이 동시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IBM의 최근 3년 매출을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2023년 매출은 약 618억 달러, 2024년 매출은 약 627억 달러, 2025년 매출은 약 651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과거 IBM은 매출 감소가 장기간 이어졌던 기업입니다. 사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 비중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 성장이 눈에 띕니다. IBM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심에는 레드햇과 왓슨엑스가 있습니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IBM은 전통적으로 현금 창출력이 강한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2023년 순이익은 약 75억 달러, 2024년 순이익은 약 82억 달러, 2025년에는 약 95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입니다. IBM은 최근 몇 년 동안 연간 120억 달러 이상 수준의 잉여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투자, 배당, 자사주, M&A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즉, IBM은 단순히 AI 스토리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IBM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배당입니다. IBM은 미국 대표 배당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S&P 500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IBM은 30년 이상 연속 배당을 지급한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즉, 주가 상승만 기대하는 기업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최근 AI 기업들은 대부분 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엔비디아도 배당보다는 성장 중심입니다. 하지만 IBM은 AI 성장성, 현금 흐름, 배당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배당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도 IBM 언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자금 포트폴리오에서 IBM을 다시 편입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IBM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까요? 핵심은 AI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IBM의 AI 방향이 엔비디아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기업입니다. 반면 IBM은 기업용 AI 기업입니다. IBM CEO 아빈드 크리슈나는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들은 단순 챗봇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AI를 원한다. IBM은 바로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플랫폼이 왓슨엑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금융, 의료, 정부, 대기업 시장에서 IBM은 여전히 강한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IBM은 AI 시대에 조용한 승자일 수 있다 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IBM은 최근 기업용 생성형 AI 수주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시장은 이제 IBM을 단순한 옛날 IT 기업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다시 성장하려는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IBM의 AI 전략, 레드햇 인수 효과, 양자 컴퓨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WS와의 경쟁 구도를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최근 월가가 IBM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IBM은 엔비디아처럼 화려한 기업은 아닙니다.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챗GPT 같은 소비자용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IBM AI 전략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IBM을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IBM은 처음부터 소비자 AI가 아니라 기업용 AI 시장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IBM이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AI 플랫폼이 바로 왓슨X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 전용 AI 플랫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라고 하면 챗GPT 같은 서비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들은 조금 다른 고민을 합니다. 우리 회사 데이터는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데 보안은 어떻게 하지? 금융 규제는? 의료 데이터는? 정부 정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단순 AI보다 보안, 통제, 데이터 관리, 규제 대응, 이 가능한 AI를 원합니다. 그리고 IBM은 바로 이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IBM CEO 아빈드 크리슈나는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들은 범용 AI보다 신뢰 가능한 AI를 원한다. IBM은 왓슨X를 통해 기업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AI 모델 구축, AI 에이전트, 시장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IBM은 싱크 2026 행사에서 왓슨X 오키스트레이트를 중심으로 대규모 AI 에이전트 플랫폼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즉, IBM은 단순 AI 챗봇 기업이 아니라 기업 운영 자체를 AI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IBM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레드햇입니다. IBM은 2019년 약 340억 달러를 들여 레드햇을 인수했습니다. 당시에는 비싸게 샀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레드햇이 IBM AI 전략의 핵심 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드햇은 오픈소스 기반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특히 오프시프트 플랫폼이 유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시스템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AWS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AWS, 애저, 자체 서버, 여러 환경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IBM은 바로 이 시장에서 강합니다. 실제로 최근 IBM은 레드햇 AI 인퍼런스와 오픈시프트 기반 AI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IBM은 AI 자체보다 AI를 실제 기업 환경에 적용하는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월가에서는 IBM을 기업용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IBM 관련 뉴스 중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라이트웰입니다. IBM과 레드햇은 무려 50억 달러를 투자해 AI 기반 오픈소스 보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이런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AI가 발전할수록 해커들도 AI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AI가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격도 훨씬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IBM은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정부, 의료기관은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IBM은 프로젝트 초기 고객으로 골드만삭스, JP모건, 비자,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들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도 꽤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IBM이 단순 AI 경쟁이 아니라 AI 보안 시장까지 선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IBM이 다시 화제가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하면 아이온큐, 리게티,
D-Wave 같은 기업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IBM이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IBM은 90개 이상의 양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5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IBM 양자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IBM은 향후 5년 동안 100억 달러 이상을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9년까지 대규모 오류 수정, 양자 컴퓨터 개발 목표도 공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IBM 주가는 강세를 보였고 시장은 IBM을 양자 컴퓨터 최대 수혜 후보 중 하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산업입니다. 실제 대규모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글 CEO조차 양자 컴퓨터 본격 활용은 아직 수년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현재 양자 컴퓨터는 미래 성장 옵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IBM은 이미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양자 컴퓨터 성장 가능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IBM의 경쟁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AI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세일즈포스와 경쟁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경쟁합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구글, 아이온큐, 리게티, D-Wave와 경쟁합니다. 하지만 IBM은 조금 다릅니다. IBM은 소비자 시장보다 대기업, 금융, 정부, 헬스케어 시장에 훨씬 강합니다. 즉, IBM은 일반 소비자보다 기업 고객 중심 기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IBM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 배당 투자 매력, 단기 중기 장기 투자 전망, 그리고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BM은 지금 투자할 만한 기업일까요? 사실 IBM은 굉장히 독특한 종목입니다. 엔비디아처럼 폭발적인 성장주도 아니고 애플처럼 초대형 소비자 플랫폼 기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코카콜라 같은 전통 배당주와도 다릅니다. 현재 IBM은 AI 성장주, 배당주,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양자 컴퓨터 기업, 이 네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갈립니다. 어떤 투자자는 IBM을 AI 시대의 숨은 승자라고 보고 어떤 투자자는 여전히 성장성이 부족한 기업이라고 평가합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은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비교적 긍정적인 편입니다. 최근 기준 IBM 컨센서스는 대체로 바이 또는 마더럽 바이 수준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약 278달러에서 294달러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세론자는 330달러 이상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프리즈, 웨드부시 등 일부 기관들이 IBM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IBM AI 전략이 다른 기업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IBM은 AI 인프라 경쟁보다 기업용 AI 수익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보안, AI 운영 플랫폼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제 수주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BM은 생성형 AI 관련 사업 규모가 12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즉, AI가 이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 IBM을 좋게 보는 이유, 현재 강세론자들이 IBM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 IBM은 여전히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잉여현금 흐름은 약 147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배당. IBM은 미국 대표 배당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용 AI. IBM은 챗GPT 경쟁보다 기업 AI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특히 금융, 정부, 헬스케어, 제조업에서는 IBM 고객 기반이 여전히 강력합니다. 네 번째, 레드햇. 많은 전문가들은 레드햇 인수가 IBM의 체질을 바꿨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IBM AI 전략 상당수가 레드햇 생태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자 컴퓨터. 물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IBM은 현재 양자 컴퓨터 분야 선두권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이후 시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반대로 약세론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성장 속도. IBM은 엔비디아처럼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즉, AI 수혜를 받더라도 성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경쟁.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비교하면 IBM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특히 소비자 인지도 측면에서는 경쟁사 대비 불리합니다. 세 번째,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 양자 컴퓨터는 분명 매력적인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IBM 양자 사업은 미래 옵션 가치에 가깝습니다. 단기 투자 관점.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와 AI 수주 뉴스가 중요합니다. 특히 시장은 앞으로 왓슨X 성장 속도를 매우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AI 관련 신규 계약 발표가 나올 경우 주가 반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기 투자 관점. 중기적으로는 AI 수익화가 핵심입니다. IBM은 현재 AI를 실제 기업 환경에 적용하는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용 생성형 AI 도입이 빠르게 확대된다면 IBM은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정부 시장은 IBM 강점이 살아나는 영역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업용 AI 시장 성장. 두 번째, 레드햇 생태계 확대. 세 번째, 양자 컴퓨터 상용화. 만약 IBM이 이 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연결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AI 수익화가 기대보다 느리다면 주가 상승 속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IBM은 AI 시대에 뒤처진 기업 아닌가요? 과거에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용 AI 시장에서 존재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왓슨X 플랫폼 성장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IBM은 엔비디아 같은 AI 수혜주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기업이고 IBM은 기업용 AI 활용 기업에 가깝습니다. IBM 최대 강점은 무엇인가요? 대기업 고객 기반, 현금 흐름, 배당, 레드햇, 양자 컴퓨터입니다. IBM 최대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AI 성장 속도가 기대보다 느릴 가능성과 클라우드 경쟁입니다. 지금 IBM 투자 매력은 있나요? 고성장 투자자보다는 배당과 안정성을 선호하면서 AI 성장성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 핵심 요약. IBM은 한때 세계 IT 산업을 지배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IBM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AI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은 IBM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IBM은 소비자 AI 경쟁이 아니라 기업용 AI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드햇, 왓슨X, 양자 컴퓨터, AI 보안 전략이 동시에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처럼 폭발적인 성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IBM은 안정성, 배당, 현금 흐름, AI 성장성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월가에서는 IBM을 AI 시대의 조용한 승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연 IBM은 100년 기업을 넘어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실적과 AI 수주 규모가 그 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코스원TV에서는 앞으로도 미국 주식, AI 산업, 반도체, 양자 컴퓨터, 그리고 월가 핵심 이슈들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라클, 세일즈포스, 팔란티어 같은 AI 수혜 기업들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